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과 서로 수출 규제를 없애고 화해를 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다고 공식 발표하자 일본이 갑자기 말을 바꿔 한국은 위험하다, 지켜봐야 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큰일 난 쪽은 일본입니다. 이 제대로 열받은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일본에 즉각 보복 조치를 가하자 일본 열도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이 일본을 수출 우대 조치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일본도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풀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온 일본 쪽 반응이 이상합니다. 한국에 수출된 일본 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 들어가지 않는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고 수출 규제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당분간 수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홀 규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요. 한국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한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쓸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 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일본이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홀 운영 등 지금까지 과제였던 세계 품목 외에 이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운영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려 합니다. 라며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누가 어디에 쓸지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 심사 대상 품목만 200개가 넘는데요. 그는 법령상 200 수십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민감한 것에 대해서 특히 엄정하게 심사, 확인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수출 규제를 푼 한국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을 다시 한번 믿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은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너무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속내를 알고 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심각한 수준의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여 한국인들에게도 뿌리면 일본은 그제서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하자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수많은 국가들, 이 대부분의 동남아국들과 일부 유럽국들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거부해 왔는데요. 한국이 수입하기 시작해야 한국을 믿고 따르는 이 많은 국가들이 다시 일본산 수산물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수백 년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인들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시키자 세계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방사능 측정 업무를 맡았던 일본인 50대 남성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이유를 알겠다며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도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처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일본 보건복지부는 방사선과 의료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회의 이후 사망 근로자의 가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집요한 의심과 인맥을 총동원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한국이 참가했는데요. 일본은 원래 한국을 빼놓고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이 감추려던 충격적인 것을 한국이 찾아냈습니다. 수중로봇 탐사선이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내부입니다.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정밀 분석한 도쿄전력은 원자로 압력 용기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에 검은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제어봉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 안에는 핵연료봉 다발이 들어있고 그 아래에 핵 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봉들이 손상되거나 떨어진 것이 영상에서 확인됐고 원자로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미조가미 신야 도쿄전력 부장은 제어봉 일부는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원자로 내부 콘크리트 손상이 심한 만큼 후쿠시마 지역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가 아예 붕괴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충격적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집요함 덕분에 허점을 찾아냈고 결국 도쿄전력도 인정했는데 일본 정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위험한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 것일까요? 삼중수소는 방광기가 12년이라서 육지에서 24년간 보관한 뒤에 방류하면 위험성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인데 일본은 지금 당장 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의 속내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이 ALPS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처리 방식인 오염수 지하 매립에는 2431억엔이, 수소 배출에는 1000억엔이, 수증기 배출에는 349억엔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해양 방류에는 증기 배출의 10분의 1 수준인 34억엔만 필요했습니다. 바다 방류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 저장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19년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 원전 폐로 시점, 즉 2051년까지 81조엔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지금까지 저장해왔는데 이를 바다에 뿌리면 81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아낀 810조 원은 고스란히 주변국들에 더 많은 피해로 다가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 북태평양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됩니다. 이 조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오염수가 도달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방출 4에서 5년 뒤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 레터스에 발표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 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방류된 세슘 137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러시아 쪽으로 이동한 뒤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를 타고 북미 연안, 적도 아시아를 거쳐 약 4년 만에 한국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바다에 뿌려 810조 원을 아끼는 대신 한국은 이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100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해외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 사실을 적극 홍보에 나섰고 이미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한국의 편에서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방류를 하는 대신 주변국에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예상 못한 전개에 일본 정부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